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손에 힘이 빠지고 예전에는 하루가 짧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하루가 길게만 느껴집니다. 어떤 날은 눈을 뜨자마자 외로움이 먼저 찾아오고 어떤 날은 과거의 기억 속에서 오래 머무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너무 많아서 누구를 만날까 고민했지만 나이가 들면 문득 깨닫습니다. 내 곁에 진짜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친구는 또 하나의 자아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진짜 친구는 내 삶을 비추는 거울이자 또 하나의 나 자신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연이 스쳐갔고 나이가 들수록 연락은 줄어들고 결국 손에 꼽을 만큼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우정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젊을 때는 바쁩니다. 아이를 키우고 일을 하고 가족을 돌보느라 친구를 찾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늘 주변이 북적였고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퇴 후 아이들이 다 자라서 집을 떠난 뒤 또 배우자와도 하루 종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 아니라 외로움이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활동 반경은 좁아집니다. 예전에는 친구 집에 가려면 1시간도 금방 갔는데 이제는 버스를 타는 것도 발걸음을 옮기는 것도 힘겨워집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쉽게 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고독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막아주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친구입니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하루가 달라지고 인생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젊을 때 친구는 많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쉽게 만납니다. 그러나 그 관계의 중심에는 종종 이익, 필요, 경쟁이 있습니다. 시험을 같이 준비하거나 일을 함께 하거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까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맺는 친구는 다릅니다. 이제는 경쟁도 계산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도 잘나 보여서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 그것이 진짜 친구입니다. 늙어가면서 남는 친구는 결국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뿐이다. 라고 어느 무명의 시인이 말한 것처럼 노년의 친구는 내 삶의 안식처가 됩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웃이 곧 친구였고 마을이 곧 가족이었습니다. 저녁이면 대문 앞에 3, 4, 5 모여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 문을 열어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혼자 사는 노인도 늘어나고 가족과도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친구는 더 필요합니다. 가족은 사랑을 주지만 때로는 의무와 책임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러나 친구는 다릅니다. 아무 의무도 없이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마음을 함께 나눠줍니다. 그래서 늙어서 만난 친구는 때로 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행복은 함께 나눌 때 배가 된다. 스웨덴 속담처럼 친구와 나누는 대화와 웃음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잘 나갈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같은 벽을 마주합니다. 그때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우정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눈물을 먼저 보고 당신의 말은 나중에 듣는다. 는 오프라 윈프리의 이 말처럼 진짜 친구는 내 아픔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친구야? 하지만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친구는 나이를 보고 사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사귀는 것입니다. 작은 안부, 짧은 미소, 따뜻한 관심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지금이다. 중국 속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책 혹은 글을 통해 우리는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늙어서도 진짜 친구를 만들고 지켜가고 그 우정 속에서 다시 젊음을 발견하는 방법을 말입니다. 인생은 혼자 걸으면 길이 멀고 힘들지만 함께 걸으면 길이 짧고 따뜻합니다. 노년의 인생길에서 친구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내 삶을 다시 빛나게 하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노년에 이르러 여전히 친구를 곁에 두는 것이다.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어느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직장 동료, 거래처 사람들, 술자리 친구들, 늘 함께 웃고 떠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하나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함께했던 동료들은 각자의 길로 갔고 술자리를 같이 하던 친구들은 건강 문제로 더 이상 만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집안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데 결국 남는 건 몇 명도 안 되더라. 그 몇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친구는 줄어들고 삶은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조용함이 때로는 평화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고독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될지는 결국 내 곁에 있는 친구가 결정합니다. 의사들은 건강을 지키려면 운동, 식습관, 수면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바로 친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에 친구가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고 치매 발생률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심지어 평균 수명까지 길어진다고 합니다. 웃음은 영혼의 햇살이다. 빅토르 휴고. 친구와 함께하는 웃음은 어떤 보약보다 강력합니다. 몸의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약을 먹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약은 다름 아닌 친구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혼자 식수하는 어르신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TV가 유일한 대화 상대이고 어떤 분은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길 간절히 기다리지만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친구란 단순한 사교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 한국 속담처럼 결국 사람은 사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잘 나갈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병원에 입원했을 때, 힘든 소식을 전했을 때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누가 진짜 친구인지. 폭풍우가 몰아칠 때 나무의 뿌리가 드러나듯 인생의 시련이 올 때 진짜 친구가 드러난다. 속담. 늙어서 친구가 귀한 이유는 더 이상 가짜 친구에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친구를 만들겠어?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60대, 70대에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은 경로당에서 취미 활동을 하다 친해지는 경우, 공원에서 매일 마주치며 대화를 나누다 가까워지는 경우, 봉사활동이나 종교 모임에서 뜻이 맞아 평생 친구가 되는 경우.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70세에 내 진짜 친구를 만났어. 그전엔 다 스쳐가는 인연이었는데 지금 친구는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사람이야. 나이가 든다고 마음의 문이 닫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도 진짜 친구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를 만드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친구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사람이다. 성경 갈라디아서. 젊을 때는 서로의 성공을 나누었다면 노년의 친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눕니다. 그래서 더 따뜻하고 더 진실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걱정하는 것은 돈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돈이 있으면 편할 수 있지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여전히 외롭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웃음을 함께할 친구가 있으면 인생은 충분히 행복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돈을 못 번 것이 아니라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한 것이다. 레프 톨스토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늙어서도 진짜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친구는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고 찾아옵니다. 작은 관심, 짧은 미소, 따뜻한 한마디가 인생의 황혼기에 새로운 우정을 키워나게 합니다. 이 글에서 우리는 앞으로 늙어서도 진짜 친구를 만드는 5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친구는 인생의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선택이 아니라 삶의 약입니다. 친구는 늙은 인생을 젊게 만드는 유일한 힘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노년에 이르러 여전히 친구를 곁에 두는 것이다.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서울 강동구의 한 공원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는 두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쏟아져 두 분이 같은 나무 아래서 비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눈 대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오늘 비가 갑자기 오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 큰일이네요. 이 짧은 대화가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두 분은 산책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고 차츰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일을, 가족 이야기, 그리고 나이가 들어 느끼는 외로움까지. 그렇게 10년 넘게 매일 함께 산책하며 삶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았지. 하지만 지금은 이 사람 딱 한 명 있으면 충분해. 그게 진짜 친구거든.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장을 보던 한 할머니는 매번 같은 가게에서 생선을 사곤 했습니다. 그 가게 주인 역시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인과 손님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조금 안 좋아 보이시네요. 아유,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이렇게 작은 안부가 쌓여 어느새 두 사람은 시장이 끝난 뒤에도 함께 차를 마시고 때로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나는 시장에서 물건을 산 게 아니라 친구를 샀어.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걸 얻은 거지. 경기도의 한 병원 대기실, 심장검사를 받으러 온 두 노인은 우연히 같은 시간대에 병원에 왔습니다. 긴 대기 시간 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알고 보니 같은 고향 출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두 분은 병원에 갈 때마다 일부러 같은 날을 맞추어 함께 다녔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 낙심했을 때도 옆에서 같이 위로해줄 친구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같이 이겨냅시다. 이렇게 서로의 병원 친구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제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가족 모임에도 함께하는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멀리 있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 동네, 공원, 시장, 병원,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진실은 단순합니다. 진짜 친구는 특별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피어난다. 진짜 친구는 오랜 세월을 거쳐 남은 몇 명이 아니라 지금부터도 충분히 새로 만날 수 있다. 우정은 나이를 보지 않는다. 마음을 보고 찾아온다. 무명. 친구는 젊을 때보다 늙어서 더 깊고 더 절실합니다. 젊을 때는 웃으며 함께 놀았지만 늙어서의 친구는 눈물까지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노년의 삶은 때론 조용하고 때로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곁에 진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무게가 가볍고 하루는 따뜻합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늙어서도 진짜 친구를 만드는 5가지 방법. 그 길을 따라가며 당신의 노년이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오히려 더 풍요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가가는 용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인연을 맺는 일에 주저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길에서 스치듯 만난 사람과도 쉽게 친구가 되었지만 이제는 먼저 다가가는 것이 어색하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혹시 거절당하면 어쩌나 괜히 민폐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진짜 친구란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나이를 핑계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친구야. 그냥 혼자 지내면 되지.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젊을 수 있고 인연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지금이다. 중국 속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미처 다 만들지 못한 우정을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여는 순간입니다. 공원의 작은 인사에서 시작된 우정. 서울 송파구의 한 공원에서 매일 산책을 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걸었지만 어느 날 옆에서 걷는 또 다른 할머니에게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덥네요. 그 짧은 인사가 계기가 되어 두 분은 매일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10년지기가 되었고 서로 아플 때 가장 먼저 찾아주는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날 모르는 사람인데 괜히 말 걸지 말자 하고 지나쳤다면 이런 인연은 없었을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한마디, 그것이 진짜 친구의 시작이었습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종종 혹시 상대가 싫어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때문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있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로버트 슐러. 다가가서 외면당하는 것보다 더 큰 상처는 아무에게도 다가가지 않아 평생 외로운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마음은 곧 사랑이다. 친구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대화를 나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당신이 소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작은 인사, 짧은 안부, 따뜻한 미소는 결국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은 먼저 다가가는 것이다. 링컨. 먼저 다가가는 용기는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번 더 웃어주고 한 번 더 안부를 묻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행동이 평생의 친구를 만들어줍니다. 머뭇거림 대신 다가감으로. 나이가 들면 자꾸 마음이 작아집니다. 혹시 민폐가 될까, 혹시 오해를 살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란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순간 상대도 마음을 열고 관계는 따뜻하게 자라납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여는 데는 큰 열쇠가 필요하지 않다. 작은 미소 하나면 충분하다. 늙어서도 진짜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다가가는 그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친구를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나 자신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기도 합니다. 이익이 아닌 마음으로. 젊었을 때 맺은 관계의 대부분은 이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사업에서는 서로 이익이 맞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성적이나 경쟁 때문에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상황이 바뀌면 금세 사라집니다. 직장을 떠나면 동료와 멀어지고 거래가 끊어지면 사업 친구도 멀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익으로 맺은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노년의 친구는 달라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조건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져야만 끝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 친구 vs 늙었을 때 친구.
젊을 때 친구는 술자리에서 쉽게 생깁니다. 같이 웃고 떠들고 서로의 성공을 자랑하며 즐겁게 지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친구들 중 몇 명이나 곁에 남아 있을까요? 대부분은 연락이 끊어지고 가끔 안부조차 묻지 않는 사이가 됩니다. 하지만 늙어서 맺은 친구는 다릅니다. 이미 사회적 지위도, 경제적 니즈도, 경쟁심도 내려놓은 나이입니다. 남은 것은 오직 사람 자체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친구는 더 진실하고 더 깊습니다.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귀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는 것이 더 값지다. 성 프란치스코. 친구를 이익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대할 때 그 우정은 오래 지속됩니다. 시장에서 만난 두 할머니의 교훈.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한 할머니와 매일 같은 가게에서 장을 보던 또 다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상인과 손님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어제 잠을 잘 못 잤더니 그래요. 이 작은 대화에서 시작된 인연은 곧 친구로 발전했습니다. 서로 장을 본 뒤 함께 차를 마시고 가끔은 서로의 집을 찾아 음식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시장에서 물건을 산 게 아니라 친구를 샀어.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걸 얻은 거지. 바로 이것이 이익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우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이익을 줄까 하는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관계는 금세 멀어집니다. 대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마음이 따뜻한가를 보게 됩니다. 진짜 친구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같이 차를 한 잔 마시고 가끔은 안부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안정과 위로를 얻습니다. 친구란 서로에게 이용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가 그 자체로 소중하기 때문에 곁에 있는 것이다. 무명. 마음으로 맺은 친구가 오래가는 이유. 돈이나 명예는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맺은 인연은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몸이 아플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사회적 지위가 다 사라졌을 때 끝까지 남아있는 친구는 마음으로 맺은 친구뿐입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우정은 함께 있을 때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편안한 것이다. 편안함, 따뜻함, 조건 없는 관심, 이것이 바로 노년의 우정이 주는 힘입니다. 늙어서 필요한 친구는 계산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친구는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를 따지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친구입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아도 괜찮고 큰 도움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삶에서 가장 귀한 만남은 서로의 마음이 닿는 만남이다. 동양 속담. 이익으로 맺어진 친구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맺어진 친구는 늙어도 남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 곁에 있어줄 단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계산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시간을 나누기. 노년기에 가장 소중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물론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시간을 돈처럼 아끼고 늘 언제 한번 보자 하는 말만 하다 흘려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을 건네주는 것과 같다는 것. 시간을 나누는 것이 곧 사랑이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능력이다. 노년에 필요한 친구란 돈을 주고받는 친구가 아니라 시간을 함께 써주는 친구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병원에 동행해 주는 것. 이런 소소한 시간이 쌓여서 삶을 단반하게 합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노인의 이야기. 서울 종로의 한 작은 카페. 매일 같은 시간 두 노인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세상 이야기를 하고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손주 자랑을 합니다.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물었습니다. 두 분은 왜 이렇게 매일 만나세요? 그 노인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딱히 이유는 없어. 그냥 함께 있으면 하루가 덜 외로우니까. 이 짧은 대화가 노년의 진짜 우정을 보여줍니다. 함께 시간을 나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외로움은 절반으로 줄고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시간이 없는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를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시간을 내주지 않는 친구는 결국 마음도 내주지 않는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친구입니다. 큰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노년의 고독을 이기는 방법. 많은 노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 고독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같이 걷고 같이 웃고 같이 밥을 먹는 시간. 그것이 바로 노년의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짧은 인연도 오래 기억된다.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직장에서 만난 동료랑 딱 2-3번 저녁을 같이 먹었을 뿐인데 지금도 그 기억이 남아. 그때 웃으며 밥 먹던 시간이 내 노년의 마음을 지탱해 주더라. 우리가 친구와 나누는 시간은 길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나는 시간이라면 그 몇 시간이 평생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구체적인 방법.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기.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식사하기. 생일이나 기념일을 잊지 않고 함께 축하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조용히 곁에 있어주기. 종교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 등에서 함께 참여하기. 이처럼 작은 실천이 쌓이면 우정은 더 깊어집니다. 맺은 말. 노년의 진짜 친구는 함께 시간을 나누는 친구입니다. 그 시간이 꼭 특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평범한 순간조차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인생의 행복은 특별한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낸 평범한 하루 속에 있다. 무명. 서로의 상처를 보듬기. 나이가 들수록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잊어버렸던 상처들이 노년에 이르러서는 조용히 다시 고개를 듭니다. 가족과의 갈등, 자식에 대한 미안함, 친구와의 오해, 젊은 날의 실패와 후회들. 이런 것들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 한켠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럴 때 진짜 친구는 나의 상처를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입니다. 상처는 나눌수록 줄어든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눌수록 절반이 된다. 나이 들어 진정한 친구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가슴속 상처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경청의 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듣기 위해 태어났다.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노년의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말할 때 끼어들지 않고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오랜 상처를 치유하는 강력한 약이 됩니다. 눈물 앞에서의 우정. 어느 70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매일같이 홀로 밥을 먹으며 눈물을 삼키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집 앞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랑 같이 밥 먹으려고 왔어.
그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야말로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친구란 기쁨의 순간보다 눈물의 순간에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흉터를 인정하는 용기. 나이가 들면 누구나 상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잇는 상실감, 자녀와의 거리감, 친구의 죽음, 건강의 약화. 이 모든 것이 마음의 흉터로 남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를 숨기지 않고 친구와 나눌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흉터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살아온 증거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노년의 삶은 더 깊어집니다. 위로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다. 사람들은 종종 위로의 말을 찾으려 하지만 사실 가장 큰 위로는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시인 정현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내 상처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진짜 행복입니다. 상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숨기고 혼자 안고 가는 것보다 친구와 나누고 서로의 흉터를 어루만질 때 그 상처는 삶의 지혜로 변합니다. 우정을 나눈다는 것은 서로의 상처를 함께 짊어지는 일이다. 무명. 새로운 인연을 두려워하지 않기.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친구가 필요하겠어. 이제는 그냥 있는 인연만 지키면 되지. 그러나 진정한 삶의 지혜는 언제든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이 다치는 순간 진짜 늙는 것입니다. 늦게 피는 꽃도 향기가 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늦게 핀 꽃이 더 진한 향기를 낸다. 젊은 시절의 친구와는 또 다른 깊이를 가진 관계가 바로 노년에 맺는 우정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명예나 지위를 바라지 않고 오직 마음의 온기만을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인연은 새로운 활력소. 한 80대 어르신께서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70세에 만난 친구 때문에 인생 2막을 살고 있다. 퇴직 후 무료했던 그의 삶에 우연히 같은 동네에서 만난 친구가 함께 산책을 권유했고 그때부터 매일 공원에서 걷고 대화를 나누며 건강과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인연은 단순한 친구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활력소, 하루를 기다리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두려움 대신 호기심.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배우고 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의 배움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고 내가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인연을 두려워하기보다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으로 다가갈 때 우리의 노년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의 삶.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의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라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병이 되고 삶의 의욕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친구가 생기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함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작은 섬이지만 함께할 때 대륙이 된다. 존 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연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마음을 열면 언제 어디서든 평생을 함께할 벗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정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마음을 묻는다. 노년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비밀, 그것은 바로 새로운 인연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났고 또 떠나보냈습니다. 청춘의 친구는 뜨겁고 빠르게 다가왔고 중년의 인연은 일과 가정 속에서 얽히고 풀렸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친구는 다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젊은 날의 욕심이나 계산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과 마음, 사람과 사람으로만 남습니다. 나이의 무게보다 마음의 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힘들다. 하지만 진정한 우정에는 나이의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깊고 더 순수한 마음으로 친구를 대할 수 있습니다. 독일 시인 릴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잃어버린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소중한 시간 속에서 진짜 친구를 만나는 일은 인생 후반부의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친구는 거울, 그리고 쉼터. 진정한 친구는 나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늙어감을 함께 인정해주고 내 삶의 주름 속에서 여전히 빛나는 가치를 찾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구는 쉼터와도 같습니다. 삶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도 그 곁에 앉아 차 한잔 나누며 마음을 쉬게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정이 주는 안식처입니다. 행복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 스웨덴 속담. 우정이란 바로 이런 힘을 가진 보물입니다. 늦게 핀 우정의 아름다움. 우리는 종종 늦게 핀 꽃을 보며 감탄합니다. 비록 늦게 피었지만 그 꽃은 오히려 더 깊은 향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노년에 맺는 우정도 그렇습니다. 천천히 다가오고 조용히 스며들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와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우정은 세월의 무게를 견딜 만큼 단단하고 마음을 위로할 만큼 포근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갈 때 삶은 더 빛난다는 것입니다. 영국 시인 존 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섬이 아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든 우리는 서로에게 다리가 되고 손을 잡아주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서로의 온기가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친구는 젊을 때의 사치가 아니라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 때 바로 옆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따뜻한 한마디가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정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오직 마음만을 묻는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도 당신 곁에 그리고 내일도 당신의 삶 속에 진짜 친구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